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왜 리더인가? 저자는 이나모리 가즈오,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지금까지 걸어온 약 90년의 인생과 반세기가 넘는 경영자로서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폐결핵의 초기 증상인 폐치임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 지냈던 때였죠. 어린 제게는 날마다 어둡고 깊은 죽음의 구렁을 들여다 보는 것 같은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골 본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숙부 2분과 숙모 1분이 결핵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건강했는데도 가족의 병에 감염될까 두려워 결핵의 마수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너무 겁이 난 나머지 결핵에 걸린 숙모가 몸져 누워있는 별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틀어막고 도망치듯 빠져나오곤 했죠. 아버지는 당신의 동생을 돌볼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각오한 것 같았습니다. 감염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헌신적으로 동생을 간병했으니까요. 저의 형도 결핵이 그렇게 쉬이 옮기는 병은 아닐 것이라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결국 병에 의연했던 아버지와 형은 감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두려워 도망치기 바빴던 제게만 병이 덮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병상에 누워 슬금슬금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에 오르르 떨면서 한없이 우울한 심정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이웃 아주머니가 책을 한 권 빌려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재난이든 그것을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신의 마음이 부르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 정성껏 숙부를 간병하던 아버지와 병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태연하게 생활했던 형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두려워하고 질색하며 피하려만 했던 저는 덜컥 병마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필름에 촬영된 영상을 영사기가 그대로 스크린에 비추듯이 인간의 마음 역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현실에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법칙이자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요. 이때 얻은 교훈은 이후 저의 인생관이 되어 모든 조직 경영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경영 현장에서 일하며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한 질문은 이것이다. 리더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가? 내가 그동안 함께 일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교류했던 리더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 적응해 가며 끝없이 변신을 거듭해 살아남은 사람은 두뇌가 명석한 천재도 업계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도 아니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오직 자신만을 위했던 경영자는 변화의 물결에 떠내려갔으며 다소 느리고 둔하더라도 언제나 겸허한 마음을 유지했던 그런 경영자는 끝까지 버텨 살아남았다.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오만해지거나 애써 쌓은 평판을 유지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사람도 수없이 봤다. 탐욕, 교만, 나태, 독선, 불신 이런 것들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그때 내가 깨달은 사실은 이것이다.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겸손하고 성실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그 위선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리더의 자질은 단순한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다. 거대한 기둥이 심해 깊숙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물 밖으로 드러난 기둥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바닷속 어딘가에 박힌 기둥의 뿌리다. 그 뿌리가 어떤 방향으로 박혀 있는지에 따라 수면 위에 드러난 나머지 기둥의 방향이 정해진다. 말하자면 성격이나 성향은 수면 위의 기둥일 뿐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바닷속에 박힌 기둥뿌리인 것이다. 리더의 자질을 면밀히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박힌 기둥의 뿌리를 관찰해야 한다. 성격과 성향을 고치는 일은 수면 위에 튀어나온 기둥의 방향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억지로 당기거나 밀어당기는 기둥이 부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 땅에 박힌 기둥의 뿌리를 조금만 틀면 되기 때문이다. 기둥 뿌리의 방향을 바뀌면 나머지 기둥의 방향도 자연스레 바뀐다. 기둥 뿌리, 즉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반세기 동안 경영 일선에서 무수한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하나의 진리다. 한 사람의 성장 가능성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성격이나 성향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하물며 앞으로 리더의 역할을 맡길 인물이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리더에 적합할까? 나는 오직 그 사람의 철학을 본다. 요란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양하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쥐더라도 결코 오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왜 어떤 리더는 뛰어난 능력과 우수한 인재를 갖추고도 너무나 어이없는 실책으로 한순간에 몰락하고 또 어떤 리더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요히 스스로를 단련해 어느 날 갑자기 우뚝 솟아오르는지 그 이유가 늘 궁금했다. 답은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 마음은 곧 한 사람의 격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인격이라고 부른다. 이 인격은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처럼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아주 오랜 시간 꾸준히 물과 햇볕을 받아 자라나는 호야처럼 정성을 들여 가꿔야만 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이 마음의 터전을 가꾸는 방법은 특별한 방정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인생이란 이 마음의 방정식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수련하는 과정의 연속임을 증명할 것이다. 개는 자신의 등딱지 크기에 맞춰 땅에 구멍을 판다고 한다. 커다란 등딱지를 짊어진 개는 그만큼 큰 구멍을 파지만 작은 등딱지를 짊어진 개는 자기만큼이나 왜소한 구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인간 세계의 조직도 마찬가지다. 조직은 리더가 품은 마음의 그릇 크기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 리더가 일하는 방식, 품고 있는 가치관, 그동안 수련한 심성의 경지가 그대로 조직의 모습과 집단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마음이라고 대답한다. 이는 인격이나 인간성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다. 검은색 잉크 한 방울로 1리터의 물을 검게 물들일 수 있다. 리더의 영향도 이와 똑같다. 경영자가 지닌 마음은 금세 그 조직을 자신의 색으로 물들인다. 리더의 마음가짐은 자기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며 조직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가다 영향을 미친다. 교세라를 창업하고 경영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나는 빈말이라도 경영자에게 어울리는 인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감정의 바닥을 드러낼까? 조직원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할 사람이 위기에 물릴 때마다 왜 그렇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할까? 내 하찮은 그릇을 남들이 알아차릴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나아갈 방향의 밑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경영자와 구성원이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가 닿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는 인생의 이상적인 모습을 특정한 방정식을 이용해 설명한다. 처음에 이러한 방정식을 떠올린 것은 별로 머리도 좋지 않고 내세울 만한 장점도 없는 시골 출신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골똘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경영자로서 살아온 내가 가장 힘써 수양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고민해봤다. 그 결과 나는 경영자가 자신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 힘쓸 방향성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조화를 유지하려는 마음. 둘째, 투지를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 셋째, 언제 어디서나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 인생은 이 3가지 마음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등식과도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꺼이 감사할 줄 아는 겸허한 마음가짐에서 더욱 빛나게 된다. 삶이란 참으로 단순하다. 아름다운 마음이 모이면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고 추악한 마음이 모이면 괴롭고 외로운 삶이 앞에 놓인다. 당신의 마음속 정원에는 꽃이 몇 송이나 피어 있는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메마른 땅 위에 잡초만 드문드문 나와 있는가? 결국 성공과 명예도 칭송과 영광도 좌절과 실패도 고난과 역경도 모두 하늘이 내린 삶의 조각일 뿐이다. 영국의 사상가 제임스 앨런은 생각하는 대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비옥하게 읽을 수도 있고 방치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정원에 아름다운 화초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잡초의 씨가 무수히 내려앉아 결국 잡초만이 무성해질 것이다. 훌륭한 정원사는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어 아름다운 화초의 씨를 뿌려 키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마음의 정원을 일구어 그곳에서 불순하고 일그러진 생각을 뽑아낸 뒤 깨끗하고 올바른 생각을 심어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 인생의 여러 모습은 모두 마음의
우리 마음이 투영된 결과일 뿐이다. 마음이라는 정원을 가꾸는데 소홀하면 그곳에는 잡초처럼 불순한 정념, 잘못된 생각, 옳지 않은 판단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난다. 만약 그 정원을 아름다운 화초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그곳의 아름다운 씨앗, 이를테면 진지하고 성실하고 올바르며 청아한 염원의 마음을 뿌려서 길러야 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물음은 곧 마음에 무엇을 그리며 살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에 그린 그림이 그 사람이 걸어갈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풍요롭고 멋진 인생의 길이 열린다. 남을 밀어내 이익을 얻으려는 편협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은 몰락을 맞이한다.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인생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은 내면으로 눈을 돌려 올바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마음, 바로 이타의 마음이다. 이타를 동기로 시작한 일은 그렇지 않은 일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고 가끔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놀라운 성과를 불러 일으킨다. 나는 사업을 일으킬 때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그 일이 정말로 인류에 도움이 될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지 먼저 생각한다. 선한 동기라는 확신이 들면 비로소 사업을 시작했고 역시나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야말로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체득한 마지막 지혜이며 내가 날마다 잊지 않고 주문처럼 외우는 한 조각 진실이다. 무노 아쿠다카와 루노스케와는 운명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문의 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어울리는 사건밖에 만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 그 위대한 힘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오래 외면해 온 것은 아닐까? 일체유심조, 때론 마음이 전부다. 단 한 톨의 의심 없는 순수한 마음가짐이 위대한 업을 이룰 수 있다. 위대한 꿈을 품은 리더라면 부디 이 말을 믿기 바란다. 경영은 물론이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상대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이타의 마음으로 판단한 일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공했다. 이 부분은 한 톨의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상대 이익을 우선하는 건 좋지만 그 상대가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어떡하지?
한가하게 도움을 베풀려다가 오히려 먹잇감이 되고 말 텐데 말이야. 어떤 면에서 이 말이 옳은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역시 그러한 운명조차도 자신의 마음이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 줬는데 간혹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일방적으로 정말 심한 일을 당했어요. 엉엉 울면서 원통한 심정으로 하소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은 그 사람이 먼저 그런 심한 짓을 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깨워준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먼저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했으면서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나쁜 사람과 나쁜 일을 끌어당긴 것뿐입니다. 마음이 끌어당기지 않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법칙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그와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정신을 단련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의 마음도 똑같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마음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나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접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가려가며 교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엮이지 말고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것이다. 가깝게 지내다가도 아무래도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 적당한 이유를 대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 왠지 내게 해가 미칠 것 같으면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깔끔하게 관계를 끊고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은 상대의 행위에 맞서겠다고 자신도 이것저것 대책을 마련해 상대를 비방하고 반격하는 것이다. 권모술수는 늘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명심하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도 상대와 똑같이 더럽혀지고 똑같은 수준으로 타락하고 만다.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마련이다. 동조하거나 대항하지 않으면 그들은 머지않아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부르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선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휘청거리지 않고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 이것이 리더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태도이다. 세상에 태어나 목숨을 다할 때까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나 파란만장한 드라마다.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찬 더없이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불운으로 얼룩져 안간힘을 쓰며 견디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답은 실로 단순하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이 불러들여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그것을 불러낸 우리의 마음이다. 눈앞에 일어난 현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마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 그게 달라진다. 현재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은 분념을 흘리거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쉽다. 어려운 환경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불행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아 감사한 마음을 다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결국 쉬운 길을 택한다. 상사를 욕하고 동료를 비웃고 회사를 탓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언행은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심지어는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한다. 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 나올 때까지는 수많은 불운과 좌절을 겪었다. 하늘을 저주하고 땅에다 욕설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해대며 현실을 비관할 때는 어느 것 하나 잘 풀리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서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자 인생의 흐름은 어느새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뀌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재난을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또는 바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낙담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어지간히 정신수양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불만이 싹터 하소연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찰 것이다. 어느새 마음은 원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꽉 차 터질 듯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고 뭐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척척 일이 진행되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솟아날까? 그렇지 않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순식간에 탐욕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즉,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란 어려운 법이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공기와 물, 땅과 불이 없다면 하루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고 가족과 동료가 없다면 사회적 삶도 영위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선 살아있다는 데 감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과 매일 무탈하게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사실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다. 고맙다라는 일본어의 어원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다면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날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분명 인생은 더욱 행복하고 근사해질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다. 첫째,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것. 둘째, 그 마음을 말로 읊조려 겉으로 드러내고 귀로 들을 것. 그다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내가 게다가 젊은 시절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 내가 경영의 세계에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서 항상 그것을 입 밖에 낸 덕분인지도 모른다. 고난이 닥쳐도 언젠가 터널 끝에 당도할 때까지 눈을 감고 고요히 견딘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겸허하게 자신을 다스린다. 타인에게는 배려와 자상함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각박한 현실에서 아름답고 기쁜 일을 끌어당기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열망하면 자연히 성공할 확률은 높아지고 그 성공은 아주 오래 지속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 수많은 사람 덕분이다. 회사가 존속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고 또한 제품을 구입해주는 고객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매사 감사하는 태도가 자연스레 우러나는 법이다.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난관에 부딪혀 숨이 턱 막히는 무력감에 압도당해 본 적이 있는가? 종업원이 수명에 불과하든 수천 수만의 직원을 거느리든 사업을 일으켜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라면 모든 순간이 까마득한 암벽과도 같은 위기의 연속이다. 나는 이 사실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난관이 없었다면 내가 이토록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었겠는가? 인생의 모든 지혜를 짜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몰입할 수 있었겠는가? 연구자 시절부터 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를 틈틈이 메모로 남겼다. 경영자가 되어서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노트와 메모는 규설의 기업 철학을 지탱하는 원형이 되었다. 나는 이것들이 모두 거대한 난관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몰리지 않았다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을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그 기록들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큰 난관이 찾아온다.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 생겨난다. 잊지 마라. 인생의 모든 기회와 위기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라. 크든 작든 불행은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을 일삼는 마음이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경영도 회사의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다는 불평과 불만이 진짜 불행을 부르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진짜 실패를 부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저는 회사 경영이라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하고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편에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천만한 산등성이를 두 눈을 감고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앞으로 나아가며 두려움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늘 저를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저는 그 품에서 확신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공포를 느끼거나 주저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문득 자욱했던 안개가 싹 사라져 그때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눈앞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펼쳐져 등골이 오싹 얼어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반평생은 줄곧 이런 위기와 도전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편이 편안했던 것은 언제나 운은 내 편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한결같이 일에 매진한다면 어떤 일이든 이룰 것이다. 항상 마음을 갈고 닦아 운이 모이는 길목에 그물을 쳐두면 아무리 큰 역경에 부딪혀더라도 신은 내게 다정한 미소로 화답해 줄 것이다. 신앙과도 같은 강고한 신념이 저의 내면에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이 믿음은 마치 든든한 부적처럼 지금까지 제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가짐이 결정합니다. 그것은 실로 명확하고 엄연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 순간이란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결국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난데없는 행운이 불쑥 찾아올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역경에 휘말려 휘청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며 사람을 이끄는 리더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굴곡은 자연계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끝없는 터널처럼 사방이 칠흑처럼 어둡다고 해도 포기해선 안 됩니다. 기어코 살아남아 성공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는 이상 반드시 운명은 호전되어 여러분께 성공을 약속할 것입니다.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약 90년의 인생을 더듬어 끄집어낸 마지막 깨달음이자 그 어떤 때보다
불안한 시대를 건너고 있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왜 리더인가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